최근에 또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개정정복판이고요. 예. 주민의 헌법이라는 초판을 2019년에 냈다가 최근에 이제 헌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길래 개정정복판을 새로 좀 내게 됐습니다. 네. 4월 한 4일 정도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시대 최소한의 상식 헌법을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로 듣는다라고 해서 요즘처럼 헌법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 열의가 이렇게 이제 높은 순간에 아주 유효적절한 책을 개정 정보판으로 냈다. 주민의 헌법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정치 현안 바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뭐 연승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네. 저는 득표율이 높은 것보다는 투표율이 지금 영남으로 가면서 많이 높아졌다. 네. 주말에 이제 광주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수도권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네. 투표율의 추이가 이렇게 좀 달라졌다 또는 기대 이상이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당원분들은 50% 조금 넘게 투표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경선인단을 둘 때는 국민 경선인단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한 70%대 정도 투표를 하셨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당원분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기대감이 높아진 게 아닐까, 당원들로서는 정권 교체. 그런 어떤 열망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바깥에서 이제 들어보면 이번 대선은 뭐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상대 후보가 어느 정도 격차를 낼 수 있느냐, 네. 압도적 격차가 돼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직접 그렇게 느끼시고 계신 거죠?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내란 세력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세력과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좀 승리를 해야 이 내란 종식의 의미가 좀 살 수 있고 그 이후에 내란 종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에 대한 큰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동력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꽤 큰 격차로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 강하죠.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또는 당원들이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는 거 아니냐. 지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제 계속 탄핵 결정 나오기 전까지 집회 계속 나가면서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탄핵 버스킹이라는 행사를 매주 했었어요. 그래서 13번을 했는데 시민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행사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근데 많은 시민분들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아마 정권을 차지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계엄도 저지하고 내란도 저지하고 탄핵도 되게 하고 이렇게 했고 했으니까 민주당이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당원분들도 당연히 그 어느 때보다 좀 굳은 결의를 가지고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책임감 많이 느끼시죠? 진짜예요. 진짜 그렇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사실 기대에 좀 못 미친 것 아니냐,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이 많았던 거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보면 시민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예, 이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더 잘해야 되고 잘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열풍이 일고 있다. 당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뭔가 확고한 기반을 이번 선거 캠페인 기간에도 이제 다져야 한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경선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이 과거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약점을 드러내놓고 해명하시오. 지금 뭐 개딸들의 움직임 이상합니다. 라면서 비판과 좀 심하게 하면 이제 비방을 좀 많이 했는데 후보 세 사람이 각기 메시지를 내놓는 거 보면 어떻게 해서 국가 대개조 작업을 할 거냐, 분권과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러면서 운동하는 방식도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던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전 대표시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당원들 차원에서의 검증이라든지 또는 민주개혁 진영에서 차원에서의 검증은 이미 끝났다고 본 거죠. 네. 모든 후보들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제 정책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싸워야 되는 세력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열보다는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식, 합치는 어떤 그런 경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후보들이 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열기가
대선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제 한 40여일 남았는데 그리고 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네. 득표율도 높고 압도적 표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전망은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망은 합니다. 전망을 하는데 이제 민주당이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시민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들도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과감한 정책 시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후보나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 뭐 세정으로 이전하겠다라든지 또는 선택적 모병제 같은 이슈들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슈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보들, 정책적 행보들 이런 것들도 계속 좀 잘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자, 민주당 의원들이 170명이나 되니까 다들 하나같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뛰고 있느냐 아니냐에 네, 대해서 네. 실제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의원들 그럼요. 개인도. 지금 뭐 다른 시민분들이나 당원분들의 평가만 들어봐도 이번 22대 국회의원들이 정말 고생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탄핵 국면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몸직한 공룡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지금 별로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좀 신속하게 또 여러 가지 책임감 느끼면서 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관세 관련된 저희 TF팀 예. 출범해가지고 한덕수 이대로 협상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또 목소리 냈고요. 각종 이제 특위라든지 위원회들이 활기차게 지금 출범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3선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분인데 벌써 3선이세요. 자, 많은 삼선 분들이 중에 막내긴 합니다. 나이로 보면 이제 막내긴 한데 네. 보통 이제 3선이면 다선 중진 쪽으로 들어가면 네. 오히려 바깥에서 활동하기보다는 당 내에서 뭐 뒷짐이라는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배후에서 열심히 이제 초선 재선 밀어주는 위치인데 오히려 외부 활동을 훨씬 더 열심히 하니까 네. 다선 중진들이 오히려 초선보다 더 바깥에서 열심히 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던데 아, 그렇습니까? 외부 활동 이런 것들이 야 이거 내한테 격에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 좀 들지 그렇진 않습니까? 않아요. 그러니까 네. 시민분들하고 소통한다든지 또 시민분들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거를 이제 난 안 해도 될 정도로 정치를 잘 알아 또는 시민들의 욕을 잘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정치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획들 행사들 계속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좀 보직들을 맡고 있어서 보직 관련된 활동도 하고. 지금 그러고 구체적으로 당내에서는 어떤 활동 지금 제가 기본사회위원회라고 예, 원래 예. 이재명 후보님이 위원장이셨는데 예. 거기 제가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예, 근데 예.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당 대표에서 물러나시면서 지금 위원장은 공석이고 제가 이제 약간 대표님 대행으로 전국의 이제 광역 17개 도시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및 뭐 이런 것들 제가 관리하고 있고 같이 돕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본사위원회는 간략하게 소개하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이 강령에 새로 이제 기본사회 관련된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국가를 좀 넘어서서 좀 기본이 갖춰져 있는 네. 사회를 꿈꾸고 그런 것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현하는 그런 단이고요. 최근에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성장을 얘기하고 또 성장도 기존의 방식에 따른 성장이 아닌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뭔가 안전망이 갖춰져서 또 혁신적인 인재들이 기회를 많이 갖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저희 기본사회위원회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분위기와 달리 국힘은 이제 경선이고 뭐 8명이 1차로 이제 통과해서 토론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분위기가 뜨지 않습니까? 경선 분위기가 왜 저렇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윤석열이라고 불리는 대표적 내란 세력과 제대로 결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평가가 이미 끝난 부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망을 받을 수 없죠. 조망을 받는 순간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가 제가 사실 길게 토론을 못 봤는데 뭐 많은 분들이 코미디 빅리그 같다, 봉숭아 학당 같다 그러는데 정책적인 걸 가지고 싸우지 않고 서로 코미디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겠죠. 다 고만고만하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뜨는 거고 내부적인 요인은 그렇고요. 두 가지고요. 하나는 또 바깥에 뭔가 또 있다. 한덕수 뭐 이런 사람이 또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하고 뭐 어떻게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니까 경선 자체를 뛰는 사람들조차도 네. 이게 최종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이 빠지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1대1 구조
부도 또는 이제 뭐 계획신당 이준석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경합이나 경쟁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여서 없어 보입니다. 자, 그 경우에는 그럼 일방 독주 체제를 구축해서 완전히 다른 이제 후보 이미지 또는 이제 수권 역량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면 이번 대선 캠페인은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한데요. 예전에는 초박빈 상황이 온다는 전제로 중도층의 일부 있는 사람 어떻게 내가 끌고 올 거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더 결집시켜서 어떻게 투표장으로 가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과 좀 다른 원판이 달라진 운동장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아마 그 대선 본선판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는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고민할 시간이 좀 있고 또 고민할 필요도 좀 아직은 남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마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기 직전의 마지막 상황은 우리가 기성에 경험했던 방식대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아니다. 저는 아닌 아주 대혁신의 과정,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주는 모습,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보여줄 행동력 이런 것들이 전과 전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말씀대로 좀 더 두고 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